티베리우스 3과 고뇌는 클라우디우스 관점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사망 당시 클라우디우스는 24세였습니다. 그는 황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원로원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공화정 시절부터 로마는 2인 1조 집정관 체제였고 1년 단임이라서 집정관을 보좌하는 실무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황제 사망 당시 회계감사관 부서 실무자는 나르키소스였고 칼리스투스는 법무관 부서, 팔라스는 안찰관 부서 실무자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와 나이가 엇비슷한 세 사람은 해방 노예들이고 클라우디우스 모친 안토니아가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가신들이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그들을 통해서 궁금한 사안들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체전을 관전하려고 나폴리로 갔다가 유명을 달리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사망에서 비롯된 의혹은 시종일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미스터리였기 때문에 별의별 궁리를 다해보았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이처럼 황제 사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작가적 양심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포스투무스가 유배가던 해부터 역사가 리비우스 문화에 들어가 학업을 시작하면서 논리적 사고가 뛰어나게 좋아졌고 역사적 진실 규명 심지에 불이 붙으면서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클라우디우스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왜 글을 쓰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 리비우스는 65이었고 유명한 저술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리비우스는 입가에 자조적인 웃음을 띠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크면 알게 될 것이다. 클라우디우스는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승의 깊은 속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비우스는 자신이 만든 연대기, 그러니까 에트루리아의 7대 왕이 추방되고 공화정이 시작되던 해를 원년으로 문명 발달은 도시의 건설로부터를 저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27년 원로원으로부터 존엄자 아우구스투스와 황제 임페라토르 칭호를 받은 후 리비우스가 생각하는 원년보다 244년이나 거슬려 올라가서 로물루스와 레무스 건국 신화와 트로이 장군 아에네이스가 이탈리아에 도착하고 로마를 건국한 것처럼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리비우스의 도시의 건설로부터 142장에서 아에네이스가 이탈리아에 도착하면서 시작하는 건국 신화는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칼리아인의 로마 약탈, 삼리움과의 전쟁, 이탈리아 반도의 정복, 포에니 1차 전쟁, 포에니 2차 전쟁, 마케도니아와 페르세우스 전쟁, 동맹시 전쟁, 네란과 마리우스 죽음, 네란과 술라의 죽음, 폼페이우스의 개선, 공화정 말기, 네란과 카이사르 암살, 악티움 해전, 드루수스의 사망. 이처럼 142장까지 썼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인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트로이 장군 아에네이스가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로마를 건국한 것처럼 신화를 첫 장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의 건설로부터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비우스의 집필 목적은 세계를 지배하게 된 로마인들을 부각시키고 로마를 위대하게 만든 훌륭한 집정관들과 민중을 선동하면서 내란을 부추긴 별볼일 없었던 호민관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글을 썼다고 서문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 신화를 첫 장에 집어넣으면 근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막무가내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건국 신화를 넣은 다음 리비우스는 저술 의혹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붙인 드루수스 사망 이후의 역사를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리비우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사망 이후 3년이나 더 생존했으면서도 황제의 행적을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생뚱맞은 내용을 9장에 넣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와서 로마와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도시의 건설에 앞서 일어난 전설들, 또는 그것이 건설된 것은 역사가의 확실한 기록보다 시인의 창조로 꾸며지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리비우스는 신화를 넣게 해서 자신의 역사서를 한낱 픽션으로 만들어버린 황제를
시인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내막을 알 턱이 없는 사람들은 리비우스의 가상 역사서 운운하고 있습니다. 리비우스는 알프스 산맥 남쪽 파타비움 고향에 돌아가서 75세에 사망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2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고향으로 가기 전 황제의 신격화 때문에 괴로워했던 베르길리우스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쓴 서사시가 두 권 있네. 하나는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그리고 방금 전에 내가 말한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스가 바로 그것이라네. 베르길리우스는 그리스 군과 싸우다가 패배한 트로이 장군 아에네이스를 주인공으로 호메로스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전개했네. 부하들과 함께 각지를 방랑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라티움에 도착한 아에네이스가 제2의 트로이를 건설하라는 신탁을 수행한다는 허구의 이야기를 발표했지.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된 아에네이스가 카르타고에 도착하고 디도 여왕과 사랑에 빠졌을 때 신이 나타나서 하루빨리 여인의 곁을 떠나라고 재촉하는 장면과 아에네이스가 떠난 다음 시련에 아픔을 참지 못한 여왕이 애인이 남기고 간 물건을 태우려고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련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아에네이스가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이탈리아 중부 서안 아펜니노 산맥과 티레니아 해 사이에 있는 로물루스의 전설이 시작되는 알바론가와 가까운 곳에 유랑민들이 도착했다는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에네이스가 받았다는 신탁, 그리고 로마의 신 유피테르와 베누스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자신의 조상을 유피테르 양자로 둔갑시켜 평화와 번영의 신탁을 받은 것처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베르겔리우스는 황제의 우상화에 노란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스로 도망가기 전 자기보다 11살이나 어린 리비우스에게 원고를 넘겨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불살라버리게. 그 후 베르길리우스는 길을 나섰다가 열병에 걸려 되돌아와서 죽었습니다. 리비우스는 후환이 두려워서 원고를 불살라버리지 못하고 신하를 도시의 건설로부터 첫 장에 넣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격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로 로마노 광장에 있는 평화의 재단 사방 벽면에 보면 상단에는 새와 곤충과 아칸서스 잎사귀가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신과 사람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 벽면에는 트로이에서 도망쳐 나온 아에네이스 일행이 이탈리아에 상륙하여 페나테스 신 앞에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있고 아에네이스와 페나테스 여신 중간에 아에네이스의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율리우스 시족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고 카이사르를 고귀하고 유서 깊은 가문 출신으로 만든 다음 양자로 입적한 아이 모습도 새겨 넣었습니다. 또 다른 벽면에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어린 로물루스와 레무스, 그리고 쌍둥이 형제를 발견한 양치기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모습과 아이의 생부를 신으로 묘사한 그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황제가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비디우스가 소 율리아와의 간통 사건으로 유배당한 곳에서 황제의 환심을 사려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천지창조를 비롯하여 신과 인간 사이에 빚어지는 온갖 사건, 특히 트로이 전쟁 당시 아이네이스가 팔라디움 신상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건국했다는 변신 이야기를 썼지만 유배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황제는 자신의 신격으로도 부족해서 문명의 성각자이면서 개인의 불멸성을 믿지 않았던 카이사르도 신의 화신이자 세계 인종의 구원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문명시대 여명기에 진입한 로마의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반문명적 행위에 해당하는 은밀한 미스터리와 허망지설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비우스의 도시의 건설로부터 후속편에 해당하는 역사를 쓰고 있을 때 모친 안토니아가 쓰지 못하게 해서 중단했습니다.